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와 상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YTN의 생활교양 제작물, 이른바 5종 세트가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면서 동영상 조회수 3천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여러분의 사랑을 듬뿍 받은 아이템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먼저 100세 시대의 필수 정보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건강. 유기농 식품이나 날 것을 먹다가 기생충에 감염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기생충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오늘의 건강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지금은 추억이지만 과거에는 체변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감염 학생에게는 기생충 약을 처방하곤 했었죠. 여기서 오늘의 건강 퀴즈 나갑니다. 기생충 약은 1년에 한 번만 먹으면 된다. O, X.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바로 X입니다. 몸속에 기생하는 기생충을 없애기 위해서 먹는 기생충 약. 이 약은 일반 성인의 경우 6개월을 주기로 1년에 2번 온 가족이 같은 날 챙겨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주로 기생충이 묻어있는 흙이나 채소를 섭취할 때 감염되는데요. 최근 유기농 식품을 통한 감염 사례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유기농 채소나 과일의 경우 흐르는 물에 여러 번 깨끗이 씻어 먹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경우 동물의 배설물을 통해서 감염되거나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나라를 여행하면서 기생충에 감염되기도 하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날것을 섭취할 때도 기생충 감염의 위험이 있는데요. 가축의 간, 강이나 호수에서 자란 자연산 생선회, 신선하지 않은 바닷물 고기를 회로 먹을 경우 기생충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니까 식재료는 되도록 익혀 먹어야 합니다. 기생충에 감염되면 부위별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가벼운 근육통, 빈혈, 무기력증, 소화기의 이상으로 식욕부진 현상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아이가 항문의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경우 요충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어서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봐야 하는데요. 기생충 약은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처방에 따라서 복용해야 합니다. 또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 중이라면 복용을 피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감염률이 현저히 줄면서 기생충 약 복용률도 크게 떨어졌는데요. 약 한 알로 모든 기생충을 죽이진 못하지만 100도씨 이상 끓는 물에서 죽지 않는 기생충은 없다고 합니다. 기생충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따뜻한 물로 손을 자주 씻고 식재료는 조리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위생 습관으로 여러분의 생활 건강 최고로 지켜주세요. 한국 전통 문화의 본고장으로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풍류가 느껴지는 한옥마을을 만나볼 수 있는 전주를 오늘의 여행에서 찾아갑니다. 울긋불긋 꽃처럼 한복을 차려입은 사람들. 발길 닿는 곳마다 멋스러운 기와 지붕이 보이는 곳. 그리고 느림의 미학을 간직한 아름다운 예술도시. 오늘의 여행은 한국 전통 문화의 보고 전주로 떠나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전주까지는 KTX로 약 1시간 40분 정도 걸립니다. 전주는 조선 왕조 500년의 발상지답게 아직까지 한국의 전통 문화가 생생히 살아 있습니다. 전주가 전통 문화의 고장으로 불리는 가장 큰 이유, 바로 전주 한옥마을인데요. 700여 채의 한옥이 빼곡히 자리한 이곳은 옛 선비들의 멋과 풍요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전주 한옥마을에 왔다면 전통 숙박 체험을 빼놓을 수 없겠죠. 단순히 한옥에 머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음식 문화부터 전통 공예까지 한국의 전통 생활 양식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전주는 전통 문화의 도시답게 도심 곳곳에서 고즈넉한 유적지를 만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조선 왕조의 역사가 담긴 곳, 경기전입니다. 경기전 안쪽엔 짙은 녹음이 우거진 대나무 숲이 있습니다. 곱게 뻗은 대나무 줄기와 바람을 따라 춤추는 무성한 댄잎 소리를 들어보는 것도 좋겠죠. 전주는 맛의 고장이라 불릴 만큼 풍성한 먹거리로 유명한데요. 그중에서도 전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 전주 비빔밥입니다. 전주 비빔밥엔 총 30여 가지나 되는 재료가 들어가는데요.
한 그릇으로 모든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음식이죠. 우리 전통 문화의 멋과 맛, 그리고 고즈넉한 여유로움이 있는 도시, 전주로 떠나보세요. 서로 뜻이나 행동이 잘 맞을 때 죽이 맞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먹는 죽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소식을 전한다는 뜻의 기별은 나라에서 발행하던 신문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재미있는 낱말풀이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조선 제1의 명탐정 콤비가 등장했습니다. 조선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량은괴 유통 사건을 파헤치는 두 사람. 티격태격할 때도 있지만 죽이 척척 맞는 한상의 파트너인데요. 놀라운 찰떡 호흡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갑니다. 정주현 씨, 여기서 쓰는 이 죽이 맞다의 죽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후루룩 먹는 죽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죽이 척척 잘 들러붙는 것처럼 서로의 뜻이 잘 통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땡! 아닙니다. 정주현 씨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죽이 맞다의 죽은 옷이나 그릇을 10벌 묶은 단위를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릇을 셀 때 한 죽, 두 죽 그러는데 그때 쓰는 죽이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옷이 9벌 있다면 죽이 맞지 않고 10벌이 되면 죽이 맞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접시 30개는 3죽, 또 옷 20벌은 2죽 이렇게 얘기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숫자가 딱 맞거나 크기가 서로 맞으면 죽이 맞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의미가 확대되어 두 사람의 뜻이나 행동이 잘 맞을 경우에 쓰게 됐습니다. 네, 오늘 배운 재미있는 낱말 죽이 맞답니다. 서로의 뜻이나 행동이 잘 맞는다는 의미입니다. 옷이나 그릇을 10벌 묶어 세는 단위인 죽에서 나온 말인데요. 옷이나 그릇이 딱 10벌로 숫자가 잘 맞춰진 것을 죽이 맞다고 한 것에서 유래됐습니다. 서로 뜻이 통하는 사람과 얘기를 나누면 공감을 얻고 편안해져서 이 힘든 일상생활에 큰 활력소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정주현 씨처럼 훌륭한 진행자와 죽이 잘 맞아서 정말 기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세가 깊어진 어머니, 소식이 끊어진 큰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큰애한테서는 기별이 없니? 지금 찾고 있어요. 어머 건강부터 챙기셔야죠. 어머니는 몸이 아픈 것보다 큰아들이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더 힘이 듭니다. 빨리 기별이 왔으면 좋겠네요. 사극에서도 기별이 왔느냐 이런 대사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 기별은 소식이란 말의 옛말인가요? 이 기별이 뭐죠? 네, 기별의 유래는 조선시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왕의 명령을 전하는 승정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이 대통령 비서실 정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승정원에서는 그 전날 처리한 일을 적어서 매일 아침마다 널리 알렸는데요. 이것을 기별이라 불렀고 기별을 적은 종이를 기별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 발행하던 신문 같은 거로군요. 네, 기별은 승정원 소속의 기별서리가 적어 돌리면 기별군사가 사대부나 지방관청에 배달했는데요. 1894년 승정원이 폐지될 때까지 꾸준하게 발행됐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왜 이 기별이 소식을 전한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게 됐을까요? 애타게 기다리던 결정이 기별지에 실리면 사람들은 그때서야 성사 여부를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 때문에 기별은 소식이 왔는지 자신이 기다리는 일이 성사됐는지 묻는 의미로 확대됐습니다. 네, 오늘 배운 재미있는 낱말 기별입니다. 다른 곳에 있는 사람에게 소식을 전한다는 뜻인데요. 조선시대 승정원에서 전날 처리한 일을 적어 매일 아침 돌리는 것을 기별이라 한 것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동안 이 뜻을 모르고 쓰는 말이 참 많았는데요. 이 유래를 알고 나니까 이 단어의 뜻이 더 쏙쏙 들어옵니다. 네, 유래를 통해 폭넓은 지식을 접할 수 있고 언어 생활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우리말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였지만 일제에 의해 강제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던 고종. 고종에게 뒤늦게 찾아온 선물이 바로 늦둥이 딸 덕혜옹주였습니다. 역사의 경랑 속에 핀 고종의 딸 사랑을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에서 만나봅니다. 일제에 의해 황제의 자리에서 강제로 물러난 후 시리에 빠져있던 고종에게 웃음을 되찾아주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딸 바보 고종과 덕혜옹주의 이야기를 만나보시죠. 후궁이었던 복령당 양씨로부터 늦둥이 딸을 얻은 고종. 태어나자마자 양씨와 아기를 찾아갈 정도로 관심이 컸던 고종은 딸을 복령당 아기로 불렀는데요. 이후 딸을 향한 고종의 사랑은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21일째. 복령당으로 친척들과 신하들을 불러들여 음식을 나누기도 했고, 아기가 자라자 아예 아기의 거처를 자신의 거처인 함령전으로 옮겨버립니다. 딸이 5살이 되자 고종은 또 한 번 백성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데요. 덕수궁 중명당에 딸을 위한 유치원을 만듭니다. 함령전에서 중명당까지는 불과 150여 미터. 하지만 복령당 아씨는 가마를 타고 등교했는데요. 고종은 딸이 외롭지 않도록 함께 다닐 친구들까지 데려오게 했습니다. 딸의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썼던 고종. 행여 뛰놀다 다치기라도 할까봐 궁궐에 난간을 설치했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1919년 고종은 어린 딸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고 마는데요. 이후 순종으로부터 덕혜라는 호와 함께 후궁의 딸이라는 의미의 옹주라는 외명부를 하사받아 덕혜옹주로 불리게 되었고, 조선의 마지막 옹주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경랑의 시대 속에서도 딸을 위해 모든 것을 주었던 왕 고종. 딸을 지극히 사랑했던 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원포인트 생활상식에서는 어떤 내용이 여러분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을까요? 다 쓰면 버렸던 물티슈 뚜껑 활용법과 바나나의 숨겨진 효능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이상한 냄새를 감지한 상식맨. 여기저기 냄새의 원인을 찾아보니 주범은 바로 음식물 쓰레기. 양이 적은데 버릴 수도 없고 냄새를 방치하자니 괴롭고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다 보니 음식물 쓰레기의 빠른 부패로 냄새가 여간 지독한 게 아닙니다. 아주 손쉽게 냄새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물티슈 뚜껑입니다. 다 쓴 물티슈에 붙어있던 뚜껑이면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물티슈 뚜껑을 끼우고 뚜껑을 닫아주기만 하면 끝! 냄새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까지 다 쓴 물티슈 뚜껑 버리셨죠? 이제는 버리지 말고 보관하세요. 먼저 뚜껑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다 쓴 물티슈를 냉동실에 넣어두면 뚜껑을 쉽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분리된 물티슈 뚜껑은 물에 넣고 식초를 한두 방울 떨어뜨려 잘 헹궈 말려주면 깔끔하게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아이들 감전사고가 많이 나는 전기 콘센트에 물티슈 뚜껑을 붙여주면 구멍을 막아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이들 학습용 교구도 만들 수 있다는군요. 물티슈 뚜껑을 두꺼운 판에 붙입니다. 뚜껑 바깥쪽에는 그림을 붙이고 안쪽에는 이름을 적어두기만 하면 이름 맞추기 놀이교구가 완성! 하나 너구이 오늘의 원포인트 생활상식! 물티슈 뚜껑 활용법!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끼워 냄새를 막을 수 있으며 전기 콘센트에 붙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바나나 맛 음료로 시작해 파이와 케이크에 술까지
국민과일 바나나가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바나나의 변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나나를 먹고 나면 남는 껍질, 꽤나 처치곤란이죠. 오늘부터 바나나 껍질 이렇게 이용해보세요. 여기에 가죽 소파와 가죽 구두가 있습니다. 광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데요. 열심히 닦아보지만 생각만큼 잘 안 되죠. 상식맨, 여기 선물입니다. 바나나 껍질 안쪽에는 탄닌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탄닌이 가죽의 때를 제거해주고 광택까지 내줍니다. 상식맨이 직접 바나나 껍질 안쪽으로 문지르고 또 문질러 봤습니다. 정말 때가 벗겨질까요? 보이시나요? 거뭇거뭇한 때. 이제 마른 걸레로 닦아주면 끝! 때는 없어지고 광택은 살아났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바나나의 놀라운 재능, 숙취 해소입니다. 술을 마시고 나면 체내의 수분과 함께 칼륨도 빠져나가는데요. 칼륨이 부족하면 위경련과 구토 증상이 나타납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50mg의 칼륨이 들어있어 음주 후 먹으면 위경련과 구토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숙취 증상을 완화해주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B6, 비타민 C의 함량도 높은데요. 이러니 바나나에 반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의 원포인트 생활 상식, 바나나 활용법. 바나나 껍질 안쪽이 가죽 제품의 묵은 때를 없애주고 음주 후 바나나를 먹으면 숙취 해소에 좋다는 점,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놓치고 못 본 아이템이 있었나요? YTN 생활 밀착형 교양 제작물인 5종 세트는 앞으로 더 재밌고 알찬 정보들을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